우승 후보 프랑스가 막강한 또 세네갈을 3대1. 이 경기가 전반전은 세네갈, 후반전은 프랑스, 양 팀 다 정말 놀랍고 또 이제 수준 높은 경기였어요. 세네갈이 전반전에 잘했던 이유가 선수비 후역습에 초점을 뒀죠. 기본적으로는 세네갈은 이렇게 4-5-1 니콜라스 잭슨이 최전방에 있는 형태였고요.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냐면 두에가 측면에 있고 올리세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라비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혹은 테오 헤난데스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덴벨레가 요 음바페 오른쪽쯤에 있고 그리고 쿤데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파메카노, 살리바, 슈아메니 뒤에서 3백을 만들어주는 거죠. 슈아메니가 가운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왼쪽에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뒤에서 백3가 되면서 변형 백3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이 라인 사이에서 프랑스가 볼을 받을 수 있느냐, 결국 지공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월드컵은 그리즈만도 없고요, 지루도 없죠. 근데 이제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프랑스가 밀집된 수비를 풀어내는 것을 지루와 그리즈만이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아쉬울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그리즈만도 그리즈만이고 지루처럼 라인 사이에서 피지컬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그래야 이 선에 있는 선수들이 살아난다. 이게 원래 프랑스의 공식이었거든요. 이선 자원들은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요 라인 사이에서 보시면 음바페, 덴벨레, 올리세, 혹은 뭐 두에, 혹은 뭐 라비오, 볼을 잘 다루는 선수는 많지만 라인 사이에서 버텨주는 유형의 선수는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라인 사이로 들어갔을 때 강한 압박을 어떤 선수가 받든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을 지는 플레이에 근데 능한 선수가 어쨌든 지금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반전에는 미스가 많이 나왔고요. 세네갈이 끊어내면 끊어내자마자 니콜라스 잭슨과 오른쪽에 이스마엘 라사르 이렇게 달려갈 때가 많았어요. 좌우로 넓게. 이건 이제 뭐 두 선수가 워낙에 기동력이 좋은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네갈이 전반전에는 저런 역습에 대한 형태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죠. 이게 이제 그 세네갈이 오늘 수비 라인 자체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세네갈도.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포백이 있고요. 그리고 5명의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라인 자체가 엄청 좁죠. 그리고 최전방에 니콜라스 잭슨이 있습니다. 4-5-1.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프랑스 선수들이 요 라인 사이에 엄청 많아요. 일단 왼쪽 끝에 두에, 그리고 라비오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덴벨레, 그리고 쿤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올리세가 있고요. 음바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확실히 요 라인 사이에 공간이 좁은데 이 공간 안으로 프랑스는 계속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네갈의 기동력이 살아있을 때 이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라인 사이에서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최후방에는 프랑스가 우파메카노, 슈아메니, 살리바 백3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전에 세네갈이 잘했던 건 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프랑스 선수들이 버텨주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에서 바로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뺏겼어요. 뺏기자마자 니콜라 잭슨이 요렇게 뜁니다. 이제 아무래도 잭슨은 왼쪽으로 많이 뛰는 선수라서 오른발 쓰는 선수죠. 접고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되게 잘해요.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이 동선을 가져가면서 슈아메니와 그리고 요 우파메카노의 사이 공간으로 뛰면서 우파메카노가 따라가는 이런 동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역습이 될 때 이런 식이죠. 슈아메니가 있고 빠르게 잭슨이 요렇게 뛰어가고요. 뛰어가는 잭슨에게 스루 패스, 요 공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정말 1대1이죠. 잭슨과 우파메카노 넓은 공간에서. 근데 이 프랑스의 장점은 어쨌든 이런 1대1 상황에서 워낙에 뭐 강하잖아요. 우파메카노, 살리바. 근데 세네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간 잭슨이 못해 보이긴 하지만 잭슨도 잘하는 선수고, 그리고 마네도 여전히 잘하고 이스마일라 사르도 있고요. 그래서 1대1에서 세네갈도 강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잭슨이 우파메카노가 붙어있는데 여기서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서 무각에서 슈팅. 근데 이 슈팅이 정말 잘 맞아서 골대를 맞았고요. 사실 이런 역습에서 들어갔으면은 답도 없는데 골대 맞고 메냥 골키퍼의 발을 맞고 코너킥이 됩니다. 운이 좋은 거죠. 사실 골대 맞은 것도 그렇고 발 맞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발 맞고 골킥이 되는, 수비 이후에 역습으로 전환되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고 그게 전반전에 세네갈의 강점이었다. 이것도 보시면 세네갈이 프랑스가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때 사르가 이렇게 넓게 뛰고요. 잭슨이 이렇게 안쪽에 있죠. 요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받자마자 한 번에 그냥 찔러줍니다. 심지어 테오 헤난데스가 있는데, 근데 이 패스가 딱 들어갈 때 이스마일 라사르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도 역습을 잘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이 공간에 대한 1대1 스피드 싸움, 이게 들어가는 거죠. 1대1 스피드 싸움.
그리고 여기서 사르가 테오 에르난데스를 이깁니다. 이겨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까지 올라가 보는 이런 장면들. 오늘 스쿼드에서 나가는 선수가 이제 이스마일라 사르 이런 선수가 나가면 은바에가 들어오고요. 혹은 에버튼의 에이스 은디아에가 들어옵니다. 정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요게 아쉬웠어요. 근데 세네갈은 마무리를 못 지었다는 거. 여기서도 측면에서 풀백이 올라와서 프랑스의 풀백을 끌어냅니다. 그러면 센터백하고 공간이 나겠죠? 이 공간으로 마네가 이렇게 뜁니다. 근데 마네를 막는 선수가 올리세예요. 올리세가 뭐 수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네의 움직임을 본인의 마크맨인데 순간적으로 놓쳐서 마네가 뛰어들어가는 걸 그대로 뒷공무니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네가 워낙에 지금 노련하니까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것을 알아서 여기서 한번 멈칫해요.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올리세가 여기서 뛰어가다가 멈춰야겠죠, 올리세도. 그래서 올리세가 멈추는 순간 마네가 다시 뜁니다. 요 움직임이 정말 디테일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서 여기서의 크로스. 여기서 이제 올리세가 완전 놓친 거죠. 근데 이 골문 앞에서 하늘로 날려버립니다. 요게 이제 오늘 세네갈의 분명히 오늘 괜찮았는데 근데 후반전에 이거는 정말 이 프랑스의 선수 하나하나의 자연재해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세네갈도 그 전반전에 경고했던 수비 라인이 힘이 들잖아요. 점점 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 후반전에는 데시안 감독이 일단 처음에 잘한 건 올리세와 덴벨레의 자리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덴벨레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리고 수비가 끌려가면 올리세가 덴벨레보다 이런 찬스 메이킹 안쪽에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올리세를 안쪽에 두는 이 라인 사이에 요게 일단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라인 사이로 전반전처럼 계속 패스가 들어가요. 근데 후반전 초반도 세네갈이 이 공간에서 정말 잘 막습니다. 너무나 잘 막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세 같은 선수가 이 압박 라인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볼은 편하게 잡아도 공격수한테는 주기가 어렵잖아요. 수비가 한 칸 생기는 거니까. 근데 올리세가 딱 한 장면이었죠. 사실 후반전에도 프랑스가 뭐 엄청난 찬스가 많진 않았어요. 보시면 세네갈이 수비를 잘해요. 4, 5, 1 수비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 사이에서 볼 잡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올리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세한테 패스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볼 잡기가 힘드니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죠. 왜냐면 세네갈의 수비가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라인 사이에 있으면 좌우, 전후 다 이제 압박을 받는데 뒤쪽으로 와버리면 압박을 앞쪽에서만 받게 되는 편해집니다. 대신에 수비가 라인이 몇 개가 생겨요. 라인이 늘어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움직임 보시면 덴벨레가 이렇게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덴벨레 쪽을 보고 있었어요. 살짝 앞으로 쏠렸죠. 살짝. 그걸 보고 은바페가 뜁니다. 사실 이 공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올리세가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 라인이 정말 많은데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 패스의 길을 볼 수 있다는 건 세네갈은 그냥 최선을 다한 건데 그리고 이때 패스가 들어가서 은바페가 딱 뛰어 들어가죠? 이 패스가 딱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힘든 게 패스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요. 은바페는 이렇게 전력 질주했어요. 근데 여기서 볼이 앞으로 굴러나가고 있는 상황. 은바페는 대각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슈팅을 하려면 꺾어 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볼이 앞으로 나가고 있고 이 패스가 라인을 이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볼의 패스 강도도 되게 셉니다. 근데 이거를 은바페가 달려와서 엄청나게 빠른 패스의 속도를 본인이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와서 이 결을 맞춰서 꺾어 찬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죠, 사실. 이거를 은바페가 또 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데시안 감독이 늘상 이게 뭐 당연히 프랑스가 밀집 수비를 상대를 많이 하지만 한 골만 넣으면 이제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데시안 감독도 늘 이 월드컵에서 한 골을 넣는 순간 바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시안 감독의 성향인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한 골 넣은 다음에. 왜냐면 프랑스에는 은바페가 있으니까. 그 덴벨레가 있고 후반전에 바르콜라가 있죠. 그래가지고 딱 한 골 넣자마자 라인 좀 내립니다. 라인 내리고 어쨌든 라인을 내린 거 동시에 올리세도 내려오고요. 은바페도 내려와요. 심지어 수비 라인 딱 만듭니다. 그리고 세네갈이 먼저 공격해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르콜라를 넣습니다. 바르콜라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파리가 한 골을 넣자마자 늘 바르콜라가 들어와요. 스피드가 음바페만큼 빠르니까 우리가 먼저 골을 넣으면 상대가 라인 올릴 때 뒷공간 노리겠다. 뭐 이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스쿼드가 이제 그만큼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 장면 보시면 이제는 프랑스가 수비를 해요. 심지어 음바페도 어쨌든 이제 그 월드컵 직전에 덴벨레가 수비를 조금 더 해달라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음바페도 부지런히 내려옵니다. 수비하러. 근데 이제 여기서 프랑스가 수비를 하면 사실 쉽지가 않죠. 두 번째 득점 나올 때 딱 수비 라인 만들어 놓고 세네갈이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이제 무서운 거죠. 끊어내자마자 공격으로 전환이 되고요. 전환이 되자마자 뛰어나가는 선수가 두에, 음바페, 바르콜라 3명입니다. 끊어내면 이제 뒷공간이 큰데 그래서 공격으로 전환되니까 두에 뛰니까 수비가 두에 쪽으로 하나 붙어야 돼요. 공간은 여기가 넓어요. 그럼 이때 앞쪽에서 음바페가 이렇게 뛰어나가고요.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제 음바페를 따라가니까 바르콜라는 요렇게 뜁니다. 그래서 바르콜라가 요 사이인 거죠. 음바페에게 수비가 약간 쏠리면 두에가 수비를 붙잡고 있고 음바페가 수비를 붙잡을 때 바르콜라가 뛴다. 이게 바르콜라의 첫 번째 터치였어요. 사실 교체로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뛰어나가는 바르콜라 공간으로 음바페가 하나 끌어주고 두에가 끌어줄 때 이 공간. 근데 바르콜라의 스피드를 세네갈이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순수하게 스루 패스 그리고 바르콜라가 여기서 뒷공간 침투 로빙 슈팅 득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그냥 무서운 팀이다. 그리고 여기서 세네갈도 끝난 게 아니라 사실 한 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네갈도 못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2대0이 된 다음에 약간 이제 본인들이 오히려 공격을 하다가 본인들이 역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시안 감독이 엄청 화를 냈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밸런스 깨고 나가냐. 이 추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네갈이 끊어서 역습이 됩니다. 그리고 역습이 될 때 에버튼의 에이스 은디아에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유망주 음바예죠. 세네갈도 스쿼드가 좋아요. 후반전에 들어온 선수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뛰어가는 음바예에게 패스. 그리고 음바예가 어린 선수지만 테오 헤란데스랑 붙었을 때 1대1 돌파를 과감하게 시도합니다. 세네갈도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가 많다는 거고 여기서 돌파 성공 이후에 득점. 각도가 없는데 이 각도 없는 상황에서 득점 만들어요. 세네갈 추격골인데 킥오프를 하자마자 또 자연재해가 만들어집니다. 세네갈이 추격골 만든 다음에 공격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니까 킥오프 하자마자 올리세가 볼 잡고요. 음바페가 있어요. 올리세가 음바페에게 줍니다. 올리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압박을 이겨내는 것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막 수비가 달라붙는데 안 뺏기고 줬어요. 근데 음바페가 여기서 이 먼 거리에서 타이밍을 정말 빨리 가져가요. 그냥 골키퍼가 사실 이 거리에서 슈팅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패스가 딱 오자마자 바로 슈팅 자세 잡아서 한 템포 빠르게 때립니다. 뚝 떨어지는 슈팅. 이게 또 어마무시한. 이게 또 사실 골키퍼가 맨디가 오늘 선방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음바페가 위협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그냥 패스가 오는 거 보고 한 번에 돌아서서 한 템포 빠르게 그냥 빡 차버리니까 맨디도 반응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세네갈도 참 잘하고 세네갈도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다음으로 제일 잘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그냥 프랑스의 미친 스쿼드. 선제골을 넣을 때도 분명히 수비를 잘했는데 올리세의 미친 패스와 음바페의 미친 슈팅. 한 골 넣으니까 라인 좀 올리려고 했더니 바르콜라. 어떻게든 추격골 넣어서 따라가려고 했더니 음바페가 이상한 데서 중거리. 프랑스는 역시 프랑스다. 그냥 아름다운 축구. 근데 이제 프랑스도 이제 아무래도 지루와 그리즈만이 없다는 게 오늘 경기력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지루가 버텨주는 게 없으니까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데 좀 어렵고요. 그리즈만이 없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밸런스가 약간 깨져요. 그리즈만은 기본적으로 엄청 뛰어다니는 선수니까 올리세, 덴벨레, 음바페 두에가 다 섰을 때 공격이 올라갔다가 수비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그리즈만이 뛰어내려오는 게 빠져버려서 약간 수비가 좀 불안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프랑스다. 우승 1순위 후보임에는 분명하다.